안녕하세요. 이번엔 7강이고 소방펌프의 성능과 그리고 우리가 소화펌프의 이제 주위에 어떤 것들이 설치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배웠던 우리 강의들에서 똑같이 진도가 나가면서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이 끝에 알아보고 물도 알아보고 펌프의 유량도 알아봤어요. 양정도 알아봤었죠. 그럼 이 펌프가 어떻게 성능이 구현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결국 우리가 펌프라고 하는 건 어떤 유체를 얼마만큼 그리고 얼마만큼 높이까지 올리느냐에 나타낸다고 유체역학에서 좀 자세히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효율이라는 게 들어가고 우리가 거기다 전달 계수까지, 왜냐면 우리가 모터로 펌프를 돌리니까요. 우리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나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이거는 2타라고 읽습니다. 제가 안 써놓은 것 같아가지고.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일단 수동력만 가지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감마 QH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감마는 고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물이니까 QH만 한번 봐볼게요. Q.H만. 만약에 얘가 우리가 선정한 게 뭐 1000lpm에 100m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쉽게. 그럼 얘네 곱셈으로 우리가 뭐 비중량도 높하고 효율도 하고 하지만 얘가 어떤 값이 나왔어요. 이걸 x라고 봐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정을 한 상태에서 펌프가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그냥 운전하는 거랑 만약에 여기 밸브가 있어서 밸브를 이렇게 잠근다면 얘가 똑같은 상태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뭔가 얘가 영향이 있겠죠? 즉 우리가 펌프라는 건 우리가 이런 값으로 선정을 했지만 하나의 값으로 운전이 되는 게 아니고 얘가 운전 상태가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국 Q 곱하기 H이기 때문에 내가 1000lpm에 100m라고 선정을 했지만 얘가 밸브를 막 잠궈서 물이 500lpm밖에 안 나간다면 우리가 일단 효율을 무시한다면 높이가 200m가 올라갈 수만큼 양정이 상승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소요 동력이라고 하는 건 펌프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면 그냥 그래도 한 이 정도는 그릴까요? 자, 펌프를 이렇게 펌프를 우리 요 그림 이제 슬슬 익숙하시죠?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뭐 축이 있고 모터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소요 동력을 선정했다는 건 우리가 얼마만큼의 전원, 즉 전기 에너지를 넣어줄지 결정이 됐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펌프가 1000lpm에 100m로 선정을 했지만 여기 밸브를 조여서 얘가 500lpm으로 줄었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전기 에너지는 공급하던 그대로 그 양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유량과 양정으로 나눠졌던 에너지가 이 유량이 줄어들었으니 양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요걸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다면 동력은 뭐 유체역학 보셨을 테니까 일단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운전 범위를 살펴보면 최저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최저운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펌프 토출축에 설치되는 밸브를 완전히 잠궜을 때, 즉 유량이 0이 됐을 때 얘 양정이 엄청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설계값이 100%라고 봤을 때 우리가 밸브를 꽉 다 잠궈서 유량을 0으로 만들어도 얘가 140%는 넘지 않도록 그 설계된 펌프를 쓰라는 거예요. 2배 이상 커졌으면 얘도 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효율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고요. 펌프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된 값에서 멀어질수록 얘는 점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아까 1000lpm에 100m일 때 500으로 줄은다고 해서 200m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120m 이런 식으로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량을 0으로 만들어도 140%를 초과하면 안 되고요. 거꾸로 유량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양정이 떨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유량이 1.5배가 되었을 때, 150%가 되었을 때도 양정은 65%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전격 통출 압력 65%라는 건 이거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조금씩 배웠으니까 스프링클러 기준 개수가 10개라고 보겠습니다. 10개. 그래서 우리가 10개는 80rpm씩 10개니까 800rpm이 펌프의 유량이 될 거고요. 여기서 양정이 뭐 100m라고 한번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불이 나면 실제로 헤드가 10개가 한 번에 열리나요? 일단 한 개부터 열리겠죠? 그 말은 얘는 80rpm이 될 겁니다. 펌프의 유량은요. 실제로는 80보다 좀 크겠지만 일단 그냥 기본값으로. 그러면 얘 양정이 엄청 커졌을 거예요. 이때 이 양정이 너무 커지면 우리가 배관이나 다른 부속품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대치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제한을 하는 거고, 또 만약에 150%라는 건 우리가 10개로 설계를 했지만 얘가 13개가 열릴 수도 있잖아요. 불이 좀 번져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40rpm으로 운전을 하게 됐는데 80rpm 곱하기 13에서 얘가 만약에 양정이 뭐 5m까지로 떨어지면 우리가 물이 너무 쫄쫄쫄쫄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또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얘도 최소한 기본값은 유지해라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스프링쿨러보다 옥내 소화전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2개로 설계를 해놨지만 만약에 3개를 열게 되면 물이 불을 못 끌 만큼 조금밖에 안 나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불이 있을 때 여기 소화전 호수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한 20m 물이 날아가던 게 갑자기 물이 너무 약해져서 2m 앞까지 다가서야 된다면 말이 안 되니까요. 이런 내용이고, 자, 그 말은 우리가 펌프의 유량은 150%까지도 운전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테스트를 하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시면 펌프에 압력계가 있어야 우리가 전격 토출 압력의 140%가 넘는지 또는 기본값인 100%가 잘 나오는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성능 시험 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밸브랑 유량 측정하는 거랑 밸브는 앞뒤로 달립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우리가 얘를 실제로 헤드를 개방시켜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이 경로를 하나 더 뚫어서 이쪽으로 물을 보내서 그때의 유량과 양정을 보려고 한다는 거죠. 얘는 유량계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150%일 때 얘가 65%가 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우리가 150%를 재려고 하는데 유량계가 150%까지밖에 측정이 안 되면 값이 좀 애매하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차로 100km를 달리려고 100km/h 속도로 달리려 하는데 계기판에 100km까지밖에 없으면 이게 진짜 100인지 좀 그렇잖아요. 좀 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유량계의 측정 범위는 175% 이상으로 하라고 여유치를 둔 거죠. 150%를 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최저운전은 펌프의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해서 펌프 토출 축의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여기다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우리가 최절 운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랑 물올림 장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전자식 압력 스위치라는 걸 많이 쓰는데 원래는 이제 압력 챔버 방식을 되게 많이 썼었습니다.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펌프가 이렇게 있고 여기 헤드가 있다고 봐볼게요. 스프링클러 헤드. 부속품을 일단 다 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이 나서 이 헤드가 만약 열리면요. 열렸어요. 그러면 물이 조금 나오겠죠? 그러면 펌프는 처음에 멈춰 있잖아요. 얘를 어떻게 자동으로 운전시킬 거냐? 우리가 여기서 배관을 이렇게 뽕 따와서 우리가 압력 챔버라는 것에 연결을 해둡니다. 챔버에 연결되어 있을 뿐이지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압력 스위치라는 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단위가 어떤 게 좋으실까요? 0.5 메가파스칼의 압력이 평상시 상태인데
여기 헤드가 열리면 물이 빠져서 압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압력 스위치에서 야, 너가 이게 측정하고 있는 게 0.3메가파스칼이 되면 펌프를 기동시켜 라고 우리가 펌프가 돌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프로그래밍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압력 스위치까지 요 세트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압력 챔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원 설비 배관 내에 압력 변동, 즉 압력이 빠지면 자동으로 펌프를 기동시킨다는 것, 정지시키는 것도 기능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소방에서는 자동 정지는 금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고 원래 정의가 이렇습니다. 자동 정지가 중지되어 있는 건 펌프 압력이 올라갔다고 내가 옥내 소화전으로 불 끄고 있는데 갑자기 펌프가 꺼져버리면 물이 나오다 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켜졌다 멈췄다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 정지는 금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력 챔버는 뭔지는 아셨으니까 압력 챔버를 더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우리가 이 안에 보면 원래 배관이 제가 위에서 연결했지만 옆구리 쪽에 밑에 쪽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원래 물이 한 이만큼 차 있습니다. 여기는 뭔가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쪽은 공기가 압축돼요. 우리가 빈 상태에서 물을 이렇게 밀어넣게 되면 여기 원래 이만큼 있던 공기가 점점 물이 들어오면서 여기 압축이 딱 돼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수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력 챔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여기 공기층 압력 챔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최소의 용적, 즉 최적은 100리터 이상으로 해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연결 배관은 체크 밸브 이후에 연결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펌프가 있으면요, 토출 쪽에 각종 부속이 달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체크 밸브란 것과 개폐 밸브가 달립니다. 얘는 열었다 잠궜다 하는 거고, 체크 밸브는 물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강제로 일방 통행을 해주는 밸브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내려와서 얘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얘를 연결할 때 압력 챔버에 여기서 연결을 해야지 이 체크 밸브보다 밑에서 연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물은 이 방향 보면 아시겠지만 화살표 이렇게만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즉 이 뒤에 있는 헤드가 개방돼도 체크 밸브 이전은 압력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체크 밸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뒤에다가 연결하라는 의미입니다. 완전 비전공자를 생각해서 말을 해보자면, 좀 보충을 해보자면, 체크 밸브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그릴까요? 자, 만약에 체크 밸브가 이렇게 가는 체크 밸브라고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힌지가 고정되어 있고 수문처럼요, 여기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오른쪽으로 흐르면 얘가 이렇게 열리고요, 왼쪽으로 흐르면 이렇게 닫혀서 물이 못 흐르는 거죠. 이게 체크 밸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올림 장치라는 게 나왔습니다. 물올림 장치. 그래서 우리가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경우에 있는 강압 송출 장치에 설치를 할 것. 즉 우리가 지금까지 수조가 있으면요, 옆에 펌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을 땐 상관이 없는데 수조가 더 위에 있어서, 펌프가 밑에 있는 물을 끌고 올라 그러면 여기에 물올림 장치라는 걸 설치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물올림 장치를 어떻게 설치하냐? 여기 체크 밸브 있고 개폐 밸브 있는 건 지금 방금 이제 배웠죠. 우리가 위에다가 작은 물탱크를 하나 더 설치해서 여기로 꼽아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기도 한데, 이 펌프라는 거는요, 우리가 요 흡입 측 배관까지 물이 차 있어야 흡입이 가능해요. 우리가 얘가 만약에 지금 물이 이렇게 쭉 빠져서 얘가 공기가 차 있으면 펌프가 돌아도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빠져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기에서 많이 보는 여기에 후드 밸브라는 걸 달게 되는데 얘도 체크 밸브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물이 여기 꽉 차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 밸브를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후드 밸브라고 합니다. 밸브를 달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고장이 되게 잘 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고장나서 이 배관 내에 물이 다 빠져 있다면 나중에 불났을 때 펌프가 돌아도 이게 흡입이 안 된다는 거죠. 물이 대기압이 있어도.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게 물이 완전 고장나지 않더라도 졸졸졸 셀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공간에 물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동으로 공급이 되는 물올림 탱크를 여기다 연결을 해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수조가 위에 있다면 얘가 뭐 펌프가 여기 지금 고장나서 공기가 찰 일이 없죠? 계속 물이 이렇게 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보안 장치도 설치하고 있다. 그래서 물올림 장치는 수조의 유효 용량은 100리터 이상으로 하고, 소방은 기본으로 다 100리터 이상이래요. 이 물올림 탱크도 물이 나와야 되니까, 보충이 돼야 되니까 급수 배관을 설치하는데 15mm 이상의 급수 간격, 배관의 관경이 15mm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연결 배관 외에는 펌프와 체크 밸브 사이에 연결하라고 합니다. 펌프와 체크 밸브 사이, 여기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 펌프 주위 배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펌프가 있습니다. 또 제가 더 작은 걸로, 공간이 좁으니까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요, 좀 밑에다 그릴까요? 펌프가 있으면 우리가 수조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기 위한 배관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흡입하는 배관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펌프라고 하는 건 돌면은 진동이 발생하죠. 너무 당연하죠. 펌프 도는 거 못 보셨어도. 우리 선풍기만 돌려도 진동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이 진동이 이 배관으로 전달이 되면 고장이 날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진동이 발생하는 회전기기, 즉 장치에는 우리가 앞뒤로 어떻게 그릴까요? 보통 이렇게 그리는데, 후렉시블 커넥터 또는 후렉시블 조인트라는 걸 설치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얘는 그냥 주름관이에요. 우리가 배관이 이렇게 땅땅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꽤 땅땅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름관에 이렇게 연결하는 부속이 있어서 우리가 요런 거를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펌프가 진동이 되더라도 여기 요 구간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앞뒤로 먼저 설치를 해줍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요. 그리고 토출축부터 와볼까요? 우리가 아까 성능 체크해야 되니까 양정이 잘 나오는지 보려면 압력계를 설치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아까 성능 시험 150% 유량을 측정해야 되니까 여기에 우리가 밸브 하나와 그리고 유량계, 미터에서 M입니다. 또 이렇게 밸브를 앞뒤로 설치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잠그고 있다가 성능 시험할 때만 얘네를 열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여기 지금 릴리프라고 하나 더 있는데 걔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자, 그리고 체크 밸브가 있어야 될 거고요. 위에 개폐 밸브가 있어야 됩니다. 자, 체크 밸브는 왜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지하에 펌프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30층까지 올라갔다 해볼게요. 그리고 이 물이 펌프가 멈춰 있으면 다 이렇게 다시 역류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토출 측에는 체크 밸브를 꼭 설치해 줘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값이고, 그럼 개폐 밸브는 왜 하냐? 펌프 교체하려면 있어야겠죠? 잠궈놔야지. 아니면 건물에 있는 물을 다 빼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흡입 측에는 우리가 이거 똑같이 후레쉬를 달았고, 요 순서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이너를 설치하고요. 방향이 반대네요. 그리고 개폐 밸브를 하나 설치를 해줍니다. 수조 쪽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그럼 이 스트레이너는 뭐냐면 우리가 이 소방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장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가면 고장날 수 있으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 필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Y자형 스트레이너라는 걸 쓰는데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망이 이렇게 있어요. 망이 쇠입니다. 근데 이렇게 있어서 물이 평상시에 이 망을 거쳐서 흐르고 우리가 이걸 이 뚜껑이 있어요. 뚜껑 열어서 얘를 청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방향을 거꾸로 했네요. 물이 이쪽으로 흘립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필터가 스트레이너다. 그리고 우리 형태가 Y자라서 Y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스트레이너는 배관 내의 여과 장치, 즉 필터로서 우리가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장비의 흡입측에 설치하며 주로 Y형을 사용합니다. 뭐 T형도 있고 U형도 있고 막 다양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린 것처럼 이렇게 Y형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개폐 밸브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배관을 닫았다 열었다 개방 폐쇄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데 우리가 펌프의 흡입측에는 버터플라이 밸브라는 것을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토출 측은 상관이 없어요. 자, 이것도 어차피 공부하는 김에 싹 알아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소방에서 밸브는 게이트 밸브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버터플라이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네 둘 다 개폐 밸브예요. 그러니까 닫았다 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 자, 좀 못 그려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게이트 밸브는 이렇게 그리면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배관이 있고 요 안에 밸브가 들어갔다 봐볼게요. 얘가 게이트 밸브는 좀 더 이렇게 높게까지 있습니다. 손잡이는 위에 있는데 게이트 밸브는 얘가 요 물을 막는 요 빨간색 요 부분이 얘는 우리가 밸브를 열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다 열렸을 때 아무것도 배관 내에 남는 게 없어서 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터플라이 밸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요 안에 디스크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얘가 이렇게 회전해요. 그래서 우리 열었을 때 90도가 돌아간다는 거죠. 즉 정면에서 봤을 때 배관이 이렇게 정면이 있다면 버터플라이 밸브는 열고 나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판때기가 남아있게 됩니다. 얘가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배웠던 캐비테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경로가 좁아졌으니까 우리가 물이 이렇게 비켜가야 되고 이러면 우리가 압력이 떨어지는 거죠. 속도는 늘어났고 그래서 그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흡입 측에는 우리가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강조 표시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5개 소화전 설비에서 성능 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된 유량 측정 장치, 즉 유량계는 미터기는 펌프 전격 토출량의 몇 %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실제로 측정할 값은 150%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175%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야 됐었죠.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니까 수치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소화설비의 가압송수 장치로 죄송합니다. 옥이든 옥내든 스프링이든 모두 다 똑같습니다. 자, 가압송수 장치로 설치하는 펌프 성능 시험 배관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아까 그렸던 거 살짝 대충 그려보면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그리면 체크 밸브 있고요. 개폐 밸브 있고요. 이쪽으로 성능 시험 배관 달리고 여기 압력계 달리고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 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이죠? 요 이전에 있죠 지금.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성능 시험 배관은 유령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절단 직관부에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할 것. 일단 얘는 더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유량 측정 장치는 펌프의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얘가 정답이네요. 하나 더 보면 성능 시험 배관은 유력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후단 직관부에는 개폐 밸브를 설치할 것. 이거 절단이 아니고 전단인데 이거 오타네요, 오타. 자, 우리가 요 시험 배관 한번 보겠습니다. 배운 김에 좀 더 알면 좋겠죠. 자, 요 입상관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그러니까 개폐 밸브가 달리고 그다음에 여기 미터기 유량계가 달리고요. 여기도 개폐 밸브가 달리는데 얘랑 다른 놈을 달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우리가 개폐 밸브를 달게 되고요. 사실상 이게 게이트 밸브 또는 버터플라이 밸브를 다는 겁니다. 얘는 유량 조절 밸브로 답니다. 조절 밸브. 얘도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도 개폐 밸브 중에 일종이고 얘도 개폐 밸브 중에 우리가 게이트 밸브나 버터플라이 밸브 다는데요. 차이는 뭐냐면 얘는 우리가 구조도까지는 안 그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밸브의 궤도율, 그러니까 밸브를 우리가 50% 열면요, 물이 거의 50% 정도 나갑니다. 이게 유량 조절 밸브의 특징이에요. 즉 밸브를 연 만큼 비례해서 유량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 앞에 설치하는 개폐 밸브는 폐쇄가 더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거고 간편한 거고, 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만 개방을 해도 물이 50%가 나갑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개폐 밸브를 조정해서는 우리가 유량을 정밀하게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유량 조절 밸브를 달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이론에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만 그 내용이 나왔었나 보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정이 60m, 항상 전 다 쓰죠. 토출량이 분당 1200리터 퍼 민, 그리고 효율이 58%, 전달 계수는 1.1일 1.1일 전동기의 용량은 얼마인가? 우리가 전동기의 용량은 감마 Q 닷 H에 효율을 전달 계수로 곱한 거였고요. 설마 유체역학 안 듣고 들으시는 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 우리 MKS로 했었죠. 9800에 1200리터는 1.2 세제곱미터 퍼 민이죠. 네, 일단 두고 곱하기 높이 60m, 그리고 효율이 5.8이고 0.58이죠. 0.58이고 얘가 지금 분당이니까 우리가 60으로 나눠주면 초당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1.1을 해주면 얘가 제가 계산값을 해놨는데, 자, 얘를 계산하게 되면 약 22,303이라고 하는 요 값이 이제 와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킬로와트로 바꿔주게 되면 여기 세 번째 점 한번 찍어주면 약 22.3kW라고 정답이 도출되게 됩니다. 되셨죠? 제가 교재에서 뭔가 맞군요. 단위 환산을 그냥 바로바로 해버렸습니다. 끝이군요. 네, 다음 강의니까 고생하셨습니다.